자,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2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거,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기 추정력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별 5개. 얘는 무조건 31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여기 31회 때도 나왔는데 32회 때도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등기 추정력은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한 권리관계, 일정한 원인, 아니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갑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등기는 뭐가 있죠? 이렇게 나누면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요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고 요것만 추정력을 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표제부라는 건 사실관계를 기재한 거잖아요. 땅이 몇 평이다, 5층이다, 100평이다. 이건 당연히 추정력을 주는 게 아니라 100평이다, 5층이다가 맞는 거니까 추정력을 주면 안 되죠. 자,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력,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이상 그의 절차나 원인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매다. 그 다음에 증여다라고 한다면 매매나 증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상반이 된다. 이해상반이 되는데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집인데 부모님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기에 관해서도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 환매에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뭔가 이 환매가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등기원이라면 아까도 매매나 뭐 증여 같은 거에 의해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력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가 다른 등기 원인을 주장했어요. 이건 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증여예요. 이건 증여가 아니고 이건 매매예요 라고 주장했고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계약서 아닌가요? 근데 이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증명됐다. 이거 가짜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야. 증명이 됐다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계약서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무효 등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요 피담보 채권, 돈 빌렸는갑다. 돈을 빌렸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은행에서 돈도 빌리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렸는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건 돈을 빌렸는갑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포인트입니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건 결국은 불법 아닌가요? 예,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거니까. 그럼 당연히 회복 등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등기라는 것은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누군가가 불법으로 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소유권, 최종 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 3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당연히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소유자만 적법 추정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누구에게나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다. 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인데요. 건물은 신축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축자가. 근데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죠. 이건요. 깨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밑에 계약이 뭐라고 했냐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매도인에게 복귀가 된다 그랬죠. 아까 등기.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가 되니까 이건 물청이에요. 소유자가 완전히 복귀된 거니까. 그 다음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나 봐요. 을이. 그리고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축자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서 요걸 유효 등기라 그래요. 요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까 요걸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인데요. 요건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이니까 얘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이건 형성 판결 아니에요. 이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유 분할 판결. 요건 뭐죠? 형성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 나왔네요. 무효 취소. 무효 취소되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병. 합병도 등기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출연자. 요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등기 안 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니라 재단법인하고 제3자 요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등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재단법인과 출연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재단법인과 3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요 지문들 중요합니다. 자, 등기가 불법 말소됐네요. 그럼 말소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이더라도 말소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왜? 등기는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해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조심하세요. 부합된다. 이걸 다운계약서 생각하세요. 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매는 실제 했어요. 매매는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야? 이걸 계약서에다가 금액을 좀 낮춰서 하는 거. 이런 게 다운계약서인데요. 이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10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3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이고 전 등기 명의자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다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추정력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등기가 신청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21년도에 등기가 신청됐다? 요건 좀 이상하잖아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비교하세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원인, 매매가 있어서 매매가. 근데 이 등기를 안 하고 돌아가셔 버린 거야. 이거 등기하지 않고
교통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도 등기는 추정력을 갖는데요. 이게 공시법에 가면 상속인의 의한 등기 신청이라 그래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보존 등기인데요. 신축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추정력은 깨져요? 안 깨져요? 당연히 깨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추정되는 것은 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한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돈 빌리는 거. 돈 빌린 것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무효등기 위용은 합의 내지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된 거거든요. 무효등기. 근데 나중에 돈이 또 필요한 거야. 돈을 빌려올 때에 무효인 저당권을 유용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효등기 유용은 합의 내지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이 유용할 수 있는데 요 무효등기 유용은 누가 없어야 돼요? 제 이해관계 3자가 없음을 전제로 해서 인정을 해요. 제 3자 이해관계가 없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것은 등기 일반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땐 요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고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좀 꼼꼼히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 추정력 있죠. 요 등기 추정력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25강에서 등기 추정력하고 그다음에 등기 일반 기출 지문들 요걸 정리해 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32회 때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기 추정력, 그다음 등기와 관련된 지문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